아우라그룹 본사 로비는 언제나처럼 긴장감과 경외감이 뒤섞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인공적인 빛은 모든 것을 차갑고 선명하게 비추었다. 직원들은 조용한 발걸음으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총괄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있었다. 그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무게가 로비 전체를 짓눌렀다. 데이터 분석팀의 말단 사원인 한유진은 이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기둥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평범한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을 구성하는 수천 개의 부품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다. 겉으로는 무심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목표물을 노리는 포식자의 냉철함이 숨겨져 있었다. 정확히 오전 9시, 로비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건물 정문 앞에 멈춰 섰고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곧이어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아우라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는 서늘한 아침 공기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직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고개를 숙이며 길을 열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인사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비서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계획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두툼한 보고서 뭉치를 든 채 기둥 뒤에서 나와 마치 다른 부서로 급히 이동하는 것처럼 그의 동선을 향해 걸어갔다. 강지훈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직전 유진은 그의 앞에서 발이 꼬이는 척하며 넘어졌다. 와르르. 그녀가 들고 있던 수십 장의 보고서가 하얀 나비떼처럼 공중으로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정적이 흘렀다. 몇몇은 경악했고 몇몇은 노골적인 비웃음을 보냈다.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감히 총괄 회장님 앞에서 저런 실수를 하다니. 유진은 일부러 더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며 엎드려 종이를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렸고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든 것처럼 보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강지훈의 값비싼 구두 끝이 시야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유진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그녀의 연기는 동정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지만 강지훈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 짧은 순간 유진은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불안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너머의 본질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주변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강지훈은 가볍게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그는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 한 장을 집어들었다.
퀀텀 바이오 신기술 리스크 분석.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보고서를 유진에게 건네는 대신 직접 들고 일어섰다. 상관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유진은 그의 계획이 없던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남은 서류를 급히 챙겨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과 시선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좁은 공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유진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계획은 그와 단둘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놓이니 상상 이상의 압박감이 몰려왔다. 강지우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면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데이터 분석팀. 한유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녀가 들고 있던 보고서 표지에서 그녀의 이름과 소속을 확인한 것이다. 유진은 놀라움을 감추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총괄 회장님.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다. 이 남자는 아주 작은 빈틈도 놓치지 않을 것 같았다. 리스크 분석이라. 흥미로운 주제로군. 그가 거울에 비친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유진은 그 안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호기심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했다. 네, 회장님. 현재 아우라 그룹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 유출과 데이터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에 약간의 열정과 자신감을 섞었다. 강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침묵을 지켰고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상승했다. 유진은 자신의 말이 너무 과감했는지 불안해졌다. 그녀의 목표는 그의 시선을 끄는 것이었지. 경계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었다. 띵!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기 직전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보고서, 내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그 말만 남긴 채 그는 문이 열리자마자 비서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유진은 잠시 동안 텅 빈 엘리베이터 안에 홀로 서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성공이었다. 아니,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이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실수로 해고하는 대신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이자 첫 번째 시험대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단호해졌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무실은 이미 그녀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봤어, 한유진 말이야. 총괄 회장님 앞에서 일부러 넘어진 거.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까지 해서 눈에 띄고 싶을까? 분명히 해고당할 거야. 우리 팀 전체에 민폐를 끼쳤어. 동료들의 비웃음과 경멸이 담긴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유진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그들의 조롱은 그녀의 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배경소음에 불과했다. 한편 총괄 회장실에서 강지훈은 방금 전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한유진, 그는 그녀의 얼굴을, 특히 그녀의 눈을 기억해냈다. 겉으로는 겁에 질린 사슴 같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절박함과 분노,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목표의식이 뒤섞인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실수는 너무나도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김비서, 강지훈이 나지막이 불렀다. 네, 회장님. 충직한 김비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데이터 분석팀 한유진, 저 여자에 대해 알아봐. 가족관계, 학력, 입사 이후의 모든 행적,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명령이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는 강지훈을 오랫동안 보좌해 왔기에 그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강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김 비서가 불과 몇 분 만에 가져온 한유진의 기본적인 인사 파일이었다. 평범한 대학, 평범한 경력. 하지만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한상철. 그는 아우라그룹의 전 수석 연구원이었으며 몇 년 전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 도중 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후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바로 지금 전략기획본부장인 민태석이었다.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이용해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려는 것이었다. 그녀의 미친 계획은 단순한 신분 상승 욕구가 아닌 복수를 위한 거대한 서막이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거대한 왕국을 부패로부터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다. 그는 그녀의 게임에 기꺼이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이 위험한 체스판의 말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사건 다음 날, 한유진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왁자지껄하던 공간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에게 박혔다. 경멸, 조롱, 그리고 약간의 시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누군가 일부러 쏟은 듯한 커피 자국이 선명했고 밤새 정리해둔 서류들은 흐트러져 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비겁한 신호탄이었다. 그녀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박 대리가 노골적으로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구, 한유진 씨. 어제는 총괄 회장님 엘리베이터에 타더니 오늘은 출근도 하시네. 나는 당연히 오늘부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 말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진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젖은 휴지로 책상을 닦아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과 침착한 행동은 오히려 그들의 조롱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데이터 분석팀의 팀장은 최부장으로. 그는 전형적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어젯밤 전략기획본부장인 민태석 이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유진을 자리로 불렀다. 한유진 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위에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알아. 당신 같은 직원 하나 때문에. 그는 목소리를 높여 그녀를 질책했지만 유진은 그저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최 부장의 질책이 끝나기도 전에
민태석 이사의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유진을 즉시 이사실로 보내라는 명령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은 이제 그녀가 끝장났다고 확신했다. 민태석 이사는 아우라 그룹 내에서도 냉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의 눈밖에 난 직원이 어떤 말로를 겪었는지는 수많은 흉흉한 소문들이 증명해주고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민태석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민태석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차갑고 거대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유진을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네가 한유진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네. 이사님, 유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 두려움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총괄 회장님께 잘 보이고 싶었나 보지. 그런다고 해서 네 하차는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나? 민태석은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유진이 단순한 신데렐라를 꿈꾸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단정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슬렸다. 하필이면 그녀가 총괄 회장의 눈에 띄어 자신의 부서 데이터를 언급하게 만든 것이 불쾌했다. 그는 이 작은 불씨를 즉시 짓밟아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까. 민태석은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데이터 파일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건 프로젝트 오메가의 최종 데이터다. 5년 전에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지. 일주일 줄 테니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시장 가치를 도출해내. 만약 해내지 못하면 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사라져라. 그의 말은 명령이자 협박이었다. 주변에 서 있던 다른 간부들은 경악했다. 프로젝트 오메가는 데이터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누락되어 사실상 분석이 불가능한 업계에서도 유명한 실패 사례였기 때문이다. 유진은 말없이 데이터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프로젝트 오메가.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였다. 아버지는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다가 기밀 유출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 민태석은 지금 그녀에게 아버지의 무덤을 직접 파헤치라고 명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유진은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민태석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이미 그녀의 처참한 실패를 눈앞에 그린 듯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유진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동정의 눈길조차 보내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의 무모한 도전이 어떤 비극으로 끝날지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다. 유진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눈앞의 데이터에만 집중했다. 역시나 데이터는 엉망이었다. 중요한 실험 결과들이 통째로 사라졌고 변수들은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일반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사무실에 혼자 남은 유진은 끝없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민태석이 파놓은 함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깊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었다. 그녀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데이터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데이터가 어떻게 손상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데이터의 빈 공간, 즉 누락된 부분들의 패턴에 주목했다. 며칠 밤을 사용 끝에 그녀는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데이터의 손상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 조건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던 실험 데이터들만을 정확하게 겨냥해 삭제한 명백한 인위적 조작의 흔적이었다. 누군가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의도적으로 실패로 둔갑시킨 것이다. 유진은 삭제된 데이터의 위치와 패턴을 역추적하여 원래의 결과 값을 추론해내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모니터에는 수많은 코드와 그래프가 그려졌다. 같은 시각 총괄 회장실의 강지훈은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유진의 모든 작업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보고한 그녀의 신상 정보와 민태석이 그녀에게 내린 부당한 지시는 그의 예상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그는 그녀가 이 불가능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정면으로 벽을 뚫으려 하지 않고 벽의 설계도 자체를 분석하여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내고 있었다. 마침내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아우라 그룹의 주간 전략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강지훈을 필두로 모든 핵심 임원들이 참석한 무거운 분위기의 회의였다. 회의 안건 발표가 끝날 무렵 민태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부서의 한 직원이 제출한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는 비웃음을 머금은 차에 최 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곧 한유진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대부분은 저 말단 사원이 어쩌다 이 중요한 회의에 불려왔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민태석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진 씨, 프로젝트 오메가 데이터에서 찾아낸 유의미한 시장 가치에 대해 발표해보세요. 그는 유의미한 시장 가치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그녀를 조롱했다. 그는 그녀가 울면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꼈다. 그러나 유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화면에는 프로젝트 오메가 데이터 무결성 검증 보고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민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유진은 시장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복잡한 그래프와 도표를 보여주며 데이터가 어떻게 그리고 왜 조작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다. 결론적으로 프로젝트 오메가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조건에서 획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보였으나 그 결과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삭제 및 왜곡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이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한 결과 해당 기술의 잠재적 시장 가치는 최소 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민태석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유진은 발표를 마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존중과 감탄의 빛이 어렸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날카로운 칼을 발견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사색이 된 민태석을 향했다. 민 이사,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리 회사의 데이터 관리 무결성에 대해 따로 길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군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었다. 전략회의가 끝난 후
데이터 분석팀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전의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어색하고 두려운 침묵이 채웠다. 동료들은 한유진의 시선을 피했고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던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만만한 먹잇감이 아니었다. 감히 민태석 이사의 면전에서 폭탄을 터뜨리고도 살아남은 정체불명의 변수였다.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고립은 이전보다 훨씬 더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그녀에게는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도 내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총괄회장 강지훈이 예고도 없이 데이터 분석팀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사소한 서버 보안 점검을 핑계로 댔지만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한유진의 책상 근처에서 멈췄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최 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강지훈은 어제의 발표를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대신 그녀의 모니터를 새욱 훑어보더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어제 발표한 데이터 복원 알고리즘. 역산 추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율의 최대 허용 범위는 얼마로 설정했지? 그것은 회의에 참석했던 그 어떤 임원도 이해하지 못할 지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질문이었다. 사무실의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유진은 즉시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대답했다. 초기 모델에서는 105%로 설정했으나 3차 교차 검증을 통해 연료전 12%까지 낮췄습니다. 추가적인 딥러닝을 적용하면 연료 8% 미만으로 제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의 막힘없는 대답에 강지훈은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떠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파장은 엄청났다. 이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총괄 회장이 저 말단 사원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소문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날 이후 기묘한 우연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유진이 자료를 찾기 위해 들른 사내 도서관의 한적한 구석에서 강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마치 오래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무심한 척 말을 걸었다. 오래된 프로젝트의 보안 프로토콜은 생각보다 허술한 구석이 많더군. 그렇지 않나? 그의 시선은 책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질문은 명백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숨겨진 의도를 놓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특히 정확성보다 속도를 우선시했던 팀이 관리했던 프로젝트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민태석이 과거에 성과를 위해 절차를 무시하기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넌지시 언급했다. 그들의 대화는 표면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평범한 의견 교환이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서로의 의도와 신념을 확인하는 조심스러운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진실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면서도 같은 적을 바라보고 있음을 서로에게 알리고 있었다. 또 다른 우연은 고층 빌딩의 옥상 정원에서 일어났다. 점심시간 후 잠시 바람을 쐬러 올라간 유진은 그곳에서 홀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강지훈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가끔은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지.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자조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계획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녀를 위한 판을 깔아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침묵하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조력자였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의를 깨닫자 유진의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두려움, 그리고 이 고독한 남자와의 기묘한 유대감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위험한 싸움에 거대한 방패가 되어줄 존재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성벽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누구도 본 적 없는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동맹이 마침내 견고하게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소문을 전해 들은 민태석은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회의에서의 공개적인 굴욕만으로도 참을 수 없었는데 강지훈이 노골적으로 한유진의 편을 드는 듯한 기이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그의 신경을 긁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한유진이라는 저 계집의 뒤에 누군가가 있거나 혹은 그녀 자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의 불안은 곧 편집증적인 분노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수족이자 회사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조 부장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조 부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민태석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주는 해결사였다. 조 부장, 지금부터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해. 민태석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사악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심지어 무엇을 먹는지까지 전부 알아내. 그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약점이라면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도록 해. 그날부터 유진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퇴근 후 버스를 기다릴 때, 편의점에서 간단한 저녁거리를 살 때, 낡은 아파트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을 때, 누군가의 악의적인 시선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조 부장의 사람들은 멀리서 그녀의 모든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고 그 기록들은 매일 밤 민태석에게 보고되었다. 하지만 유진의 삶은 너무나도 단조롭고 평범해서 어떤 약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유진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도시 외곽의 한적한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녀의 뒤를 밟던 조 부장의 부하 직원은 멀리서 망원 렌즈로 그녀의 모습을 촬영했다. 유진은 한 묘비 앞에 서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날 밤, 조 부장은 민태석에게 감시 사진들을 전달했다. 민태석은 지루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넘기다가 마지막 사진 한 장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유진이 어루만지고 있는 묘비의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다. 한상철, 민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한상철, 잊고 있던 이름이 그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연구원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한유진의 도발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철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어리석은 것,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다시 기어 들어오다니. 이제 위협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았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이 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는 재계의 가장 화려한 행사 중 하나였다. 최상급 호텔의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열리는 이 파티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만이 초대되었다. 그런데 올해 그 화려한 초대장 명단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름 하나가 추가되었다. 데이터 분석팀의 말단 사원 한유진. 이 소식이 알려지자 회사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총괄 회장이 직접 그녀를 초대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유진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고급스러운 초대장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강지훈이 그녀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이자 새로운 시험대였다. 그는 지금 그녀에게 호랑이 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다. 파티장은 최고위급 임원들이 경계심을 풀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장소였다. 유진의 목표는 단 하나.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비즈니스 센터에 있는 임원 전용 네트워크에 잠입하여 데이터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민태석은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했다. 그는 이것이 신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유진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이자 부패하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한 재무팀 박상무를 포함한 몇몇 측근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의 계획은 교활하고 더러웠다. 박상무가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강제로 술을 먹이고 추잡한 스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녀가 승진을 위해 임원을 유혹하는 파렴치한 여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그녀의 평판을 하룻밤 만에 진창으로 끌어내릴 작정이었다. 파티 당일 밤, 연 회장은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평소에 수수한 오피스룩을 벗고 심플하지만 우아한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화려한 장신구는 없었지만 그녀의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는 오히려 다른 어떤 귀부인들보다도 그녀를 돋보이게 만들었다. 그녀가 연 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그 모든 시선의 무게를 견디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연 회장 구석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사람들의 동태와 연 회장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다. 비즈니스 센터로 향하는 복도는 연 회장 뒤편, 경호가 비교적 허술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기회를 엿보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그림자가 생각보다 일찍 다가왔다. 기름진 미소를 지은 박상무가 다른 임원 몇 명을 이끌고 그녀에게 접근했다. 이야,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한유진 씨 아니십니까? 실물로 보니 훨씬 더 미인이시군요. 그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그는 억지로 그녀의 손에 독한 위스키가 담긴 잔을 쥐어주었다. 자자, 이런 좋은 날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섭섭하지. 우리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이 한잔합시다. 유진은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사의 술잔을 거절하는 것은 공공연한 모욕으로 비칠 수 있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받았지만 술을 마시는 대신 대화를 유도하며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박상무는 끈질겼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술을 권했고 점차 그녀를 연 회장의 외진 구석으로 몰아갔다. 그의 손이 은근슬쩍 그녀의 허리를 감싸려 할 때 유진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반대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얼음 같은 표정으로 지켜보던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곁에 서 있던 김 비서가 눈에 띄지 않게 손짓을 했다. 그러자 유진과 박상무 근처를 지나가던 한 웨이터가 발이 꼬이는 척하며 넘어졌다. 웨이터의 쟁반에 있던 얼음물이 담긴 통이 그대로 박상무의 값비싼 양복 위로 쏟아졌다. 아, 차가워. 박상무가 비명을 질렀다. 연 회장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들에게로 쏠렸다.
웨이터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연신 사과하며 흠뻑 젖은 박상무를 부축해 타르실로 안내했다. 소란이 벌어진 틈을 타 유진은 재빨리 상황을 이용했다. 박상무가 허둥지둥 자리를 뜨면서 테이블 위에 자신의 서류 가방을 그대로 두고 간 것이다. 그의 가방에는 열쇠 꾸러미가 달려 있었고 그 중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다. 유진은 사람들이 소동에 정신이 팔린 사이 손에 숨기고 있던 초소형 복제 장치를 이용해 눈 깜짝할 사이에 USB의 모든 데이터를 복사했다. 잠시 후 새 옷으로 갈아입은 박상무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유진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깨져 있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그룹의 역사를 담은 홍보 영상이 상영될 시간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연 회장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향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영상이 시작되려는 찰나 갑자기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숫자로 가득 찬 비밀 회계 장부였다. 뇌물과 비자금의 흐름을 상세하게 기록한 누가 봐도 불법적인 자금의 기록이었다.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박상무 재무비밀장부라는 파일명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것은 방금 전 유진이 복사한 USB 안에 들어있던 바로 그 파일이었다. 유진은 그 파일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크린에 송출되도록 미리 손을 써두었던 것이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자신의 가방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민태석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스크린을 노려보다가 연 회장 반대편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경계심과 섬뜩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를 완전히 잘못 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 여자는 복수를 꿈꾸는 가련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치밀하고 대담한 전략가였다. 높은 단상에서 강지훈은 민태석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군중 속에 서 있는 유진에게로 향했다. 찰나의 순간 그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창립기념 파티의 후폭풍은 거셌다. 박상무의 비자금 스캔들은 아우라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했고 그는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 채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다. 모두가 그것이 해고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태석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더 큰 불길이 자신에게 옮겨붙기 전에 꼬리를 잘라내야만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유진의 소행임을 직감했지만 어떠한 물증도 없었다. 그는 그녀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워졌다. 상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사냥개였다. 박상무의 USB에서 나온 파일은 분명 통쾌한 일격이었지만 유진은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몸통에 연결된 작은 가지 하나를 잘라낸 것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사건과 민태석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결정적인 증거, 즉 과거의 진실이 필요했다.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본사 건물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구 데이터 보관소였다. 디지털화되지 않은 과거의 연구 일지와 물리적인 데이터 드라이브가 잠들어 있는 곳. 그곳에야말로 조작되지 않은 아버지의 진짜 연구 기록이 있을 터였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다.
심층 데이터 보관소는 여러 겹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고레벨 보안 카드키, 압력 감지 센서,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만 열리는 타임록 금고까지. 유진은 며칠 동안 시설 관리 서버에서 몰래 빼낸 건물의 설계도를 연구하고 보안 요원들의 순찰 패턴을 분석했다. 마침내 그녀는 매일 밤 자정, 시스템 정기 점검을 위해 일부 보안 기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짧은 시간의 허점을 발견했다. 한편 강지훈 역시 과거의 기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디지털 데이터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지만 오래된 물리적 기록들은 쉽게 손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개인 보안 시스템을 통해 그녀가 데이터 보관소의 보안 설계도에 접근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는 말없이 그녀의 계획을 이해했다. 그는 이번에도 그녀의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지원이었다. 마침내 작전의 밤이 다가왔다. 유진은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싼 채 인적이 끊긴 심야의 회사 건물에 잠입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미리 복제해둔 카드키를 이용해 첫 번째 보안문을 통과했다. 어두운 복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감지기에 걸릴 것만 같았다. 동작 감지 센서의 사각지대를 따라 고양이처럼 조용히 움직인 끝에 마침내 보관소의 거대한 강철문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예상보다 더 어려운 난관이었다. 금고문을 열기 위해서는 최고 등급의 카드키와 함께 그날 근무 중인 보안팀장의 생체 정보 인식이 동시에 필요했다. 이것은 그녀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중 잠금 장치였다. 작전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회사 네트워크에 연결해둔 노트북 화면에 암호화된 익명의 데이터 패킷 하나가 수신되었다. 그 안에는 정확히 60초 동안만 유효한 생체인식, 스캐너 임시 무력화 코드가 들어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강지훈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말이 아닌 절대적인 신뢰와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코드를 입력했고 육중한 금고문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조용히 열렸다. 그녀는 망설일 시간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보관소 내부는 잊힌 시간의 냄새로 가득했다. 먼지 쌓인 서가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서류 상자들과 구형 하드 드라이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유진은 한정된 시간 안에 아버지의 기록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옛 프로젝트 번호를 단서로 희미한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가 한 구석에서 한상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연구 일지들과 수많은 메모, 그리고 두꺼운 차폐 케이스에 담긴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것이었다. 이 드라이브에야말로 조작되지 않은 프로젝트 오메가의 원본 데이터가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드라이브와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연구 일지 몇 권을 재빨리 가방에 챙겼다. 그녀가 보관소를 빠져나와 금고문을 닫는 순간 건물의 모든 보안 시스템이 원래대로 복구되는 소리가 들렸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자신의 작고 낡은 아파트로 무사히 돌아온 유진은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장비들로 가득 찬 자신의 컴퓨터에
낡은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매우 복잡한 암호키를 요구하는 창이 나타났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함께 가져온 연구일지 한 구석에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그녀를 그려놓은 낙서 옆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적어 놓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미래의 딸에게 남긴 마지막 열쇠였다. 이제 진실을 향한 조사는 결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유진의 작은 아파트는 수많은 모니터 불빛으로 푸르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며칠째 밤을 새우며 아버지의 하드 드라이브 해독 작업에 매달려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암호는 단순한 문자 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연구 철학과 유진과의 추억이 뒤섞인 지독하게 복잡하고 개인적인 열쇠였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희망과 슬픔, 그리고 강렬한 집중력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마침내 기나긴 아마르게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듯 드라이브의 잠금이 풀렸다. 화면 가득 알아볼 수 없는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추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배신이었다. 아버지의 원본 데이터는 프로젝트 오메가가 개발하던 신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임상시험 직전에 이 위험성을 발견하고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프로젝트 총책임자였던 민태석은 이 모든 데이터를 은폐했다. 그는 오히려 성공적인 데이터만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조작하여 예비 임상시험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자신이 소유한 유령 회사로 빼돌렸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은폐된 기록 속에 소규모로 진행되었던 비공식 임상시험의 결과가 남아있었다는 점이다. 몇몇 참가자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으며 그중 한 명은 목숨을 잃었다. 아우라 그룹은 이 모든 비극을 철저히 은폐했고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이워 희생양으로 삼았다. 유진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명예 회복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수많은 잠재적 희생자들을 구하고 억울하게 쓰러져간 영혼들의 정의를 찾아주어야 하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한 번에 터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태석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했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그녀는 과거 아우라 그룹을 취재하려다 부당하게 좌천되었던 강직하기로 소문난 오경미 기자에게 연락했다. 유진은 그녀의 진실을 향한 집념을 믿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 한 카페에서 만났다. 유진은 오 기자에게 원본 데이터를 전부 넘기지 않았다. 대신 불길을 지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불쏘시개만을 건넸다. 비공식 임상시험에 은폐를 암시하는 익명의 내부 보고서 한 장과 조작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나란히 비교해 놓은 명백한 증거 하나.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작은 균열을 파고들어 주세요. 그러면 더 큰 증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겁니다. 오경미 기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거대한 진실의 냄새를 맡은 굶주린 늑대와도 같았다. 며칠 후 한 인터넷 언론사에 오경미 기자의 이름으로 짧지만 날카로운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기사는 민태석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아우라 그룹에 실패한 프로젝트 오메가를 재조명하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윤리적 문제와 임상시험 은폐 의혹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작은 불꽃에 불과했지만 민태석에게는 자신의 성에 불이 붙었다는 경고음과도 같았다. 그는 이 정보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편집증으로 폭발했다. 그는 수동적인 감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유진, 저 끈질기고 위험한 싹을 완전히 잘라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해결사인 조 부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잔인했다. 사고로 위장해 비극적이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평범한 사고.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그것은 명백한 살인교사였다. 그날 밤 세찬비가 도시를 적시고 있었다. 유진은 추가적인 증거를 정리하느라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다가 막 퇴근하는 길이었다. 복잡한 생각에 잠겨 우산을 쓴 채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를 끈 거대한 검은색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좁은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빗소리를 찢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지며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불태웠다. 그녀의 몸은 공포로 얼어붙었고 피할 시간조차 없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려는 찰나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와 덤프트럭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트럭은 방향을 잃고 가로수를 들이받으며 멈춰 섰다. 유진은 충격의 여파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멍한 상태로 간신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세단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지금껏 본 적 없는 맹렬한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감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순간 그들의 비밀스러운 체스 게임은 생사를 건 처절한 전쟁으로 변모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충격으로 주저앉아 있는 한유진에게 달려갔다. 평소에 얼음 같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걱정과 불타는 분노만이 가득했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다친 곳이 없는지 살피며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검은 세단이 소리 없이 다가와 멈췄고 김 비서가 내려 그들을 재빨리 차에 태웠다. 그들이 현장을 떠나자마자 경찰차가 도착했다. 덤프트럭 운전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강지훈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차는 도시의 불빛을 뒤로 하고 한적한 고급 주거 지역으로 향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의 개인적인 은신처 역할을 하는 펜트하우스였다. 내부는 미니멀했지만 최첨단 보안 장비와 컴퓨터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곧이어 연락을 받은 의사가 도착해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놀란 유진을 진정시켰다. 의사가 돌아간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침내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자신의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로 결심했다.
내가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민태석을 중심으로 한 부패의 고리가 회사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낮고 피로해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견고했고 증거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지. 내부에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촉매제가 필요했어. 개인적인 동기를 가졌으면서 동시에 진실을 파헤칠 능력이 있는 외부인 말이야.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첫날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당신의 눈을 봤어. 그건 단순한 야망이 아니었지. 당신의 아버님, 한상철 수석연구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확신했네. 당신의 계획에 동조하는 척했던 건 당신에게 필요한 접근 권한을 열어주면서 동시에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나의 방식이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오늘 밤의 일로 모든 것이 바뀌었네. 그들이 살인까지 시도한 이상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각자 움직일 수는 없어. 이제는 우리가 함께 싸워야만 해. 그의 고백에 유진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북받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그에게 아버지의 하드 드라이브에서 발견한 끔찍한 진실, 조작된 임상시험과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공유된 정보는 그들의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협력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와 생사의 위협 속에서 포겟된 굳건한 유대였다. 그들은 잠시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위험을 향한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겠다는 결의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오갔다. 감정적인 동요를 가라앉힌 후 그들은 곧바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민태석 하나만을 제거해서는 안 됐다. 거미줄처럼 얽힌 네트워크 전체를 한 번에 드러내야만 했다. 정면 공격은 나머지 공범들이 흩어져 숨어버릴 시간을 줄 뿐이었다. 그들은 민태석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만들 교묘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트로이 목마 작전이었다. 강지훈이 대규모의 수익성이 보장된 해외 바이오 신기술 프로젝트, 일명 프로젝트 제우스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실체가 없는 가짜 프로젝트였다. 그는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일부 임원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며 조직을 쇄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역설할 것이었다. 그리고 이 중대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민태석을 임명하여 그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보여주는 연기를 할 참이었다. 프로젝트 제우스는 막대한 초기 투자금과 물류, 원자재 공급을 위한 수많은 협력사를 필요로 한다는 미끼를 던질 것이었다. 탐욕과 오만함에 눈이 먼 민태석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임원들을 동원해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바였다. 강지훈은 음모를 눈치채지 못한 채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어리석은 CEO를 연기하고 유진은 공식적으로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에 들어갈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안전가옥에서 민태석과 그의 공범들이 함정에 빠져드는 모든 자금의 흐름과 통신 기록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질책했다. 하지만 곧이어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프로젝트 제우스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민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 이사, 이번 프로젝트에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맡기겠네. 나를 실망시키지 말게. 민태석의 눈이 탐욕과 승리감으로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거미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이제 마지막 연극에 막이 올랐다. 몇 주가 흘렀다. 강지훈이 쏘아올린 프로젝트 즈스라는 거대한 연극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세상의 눈에는 아우라 그룹이 야심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안전가옥의 수많은 모니터 앞, 시스템의 유령이 된 한유진은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태석이 프로젝트 자금을 자신의 유령 회사 네트워크로 빼돌리는 모든 과정을 매티클로슬리 추적했다. 돈의 흐름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그룹 내의 다른 부패한 임원들과 외부의 정치인들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화면 위에서 부패한 제국의 지도가 완성되고 있었다. 민태석은 자신이 천하를 얻은 듯한 기분에 취해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에게 왕국의 열쇠를 순순히 넘겨준 순진하고 어리석은 애송이라고 굳게 믿었다. 프로젝트 즈스를 통해 빼돌린 막대한 자금으로 그는 자신의 오랜 야망을 실현시킬 마지막 계획에 착수했다.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강지훈을 몰아내고 아우라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일종의 쿠데타였다. 최근의 스캔들로 강지훈의 리더십에 흠집이 갔다고 판단한 그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을 비밀리에 만나며 강지훈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퍼뜨렸다. 강지훈의 미숙한 경영과 프로젝트 즈스에 대한 무모한 투자가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조작된 증거들을 제시했다. 동시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 매체에 교묘하게 편집된 데이터를 유출하여 강지훈의 무능함을 부각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게 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시장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강지훈에게 쏟아지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그는 포위당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무능한 CEO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야만 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초조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민태석의 자신감을 더욱 부풀려 주었다. 그 뒤에서는 김 비서를 중심으로 한 그의 충성스러운 팀이 민태석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며 마지막 결전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었다. 길고도 피말리는 심리전이었다. 한편 유진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결정적인 거래 내역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한 바로 다음 날 민태석이 소유한 가장 오래된 유령 회사 중 하나에서 사설보안 컨설턴트에게 거액의 자금이 송금된 기록이었다. 이 컨설턴트라는 인물은 뒷세계에서 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의 증거가 아니었다. 민태석과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피 묻은 총구였다. 그 기록을 발견한 순간 유진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녀의 복수심과 사명감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 정보를 즉시 강지훈의 법무팀과 보안팀에 넘겼다. 그들은 이 컨설턴트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통화 기록, 해외 비밀 계좌 내역, 그리고 과거에 그의 사고 처리를 도왔다가 버림받은 운전기사의 증언까지. 모든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정기 주주총회 전날 밤 도시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강지훈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민태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측근들과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잔을 높이 들었다. 내일이면 아우라 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요. 바로 나의 시대를.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스러운 확신이 넘쳐 흘렀다. 같은 시각 안전가옥에서 유진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완성하고 있었다. 파일의 제목은 간단했다. 민태석의 몰락. 그녀는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서 있는 강지훈을 보았다. 그는 초조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그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제 시간이 됐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심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는 기자들로 가득 찬 공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단상 위에 홀로 앉아있는 강지훈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의심과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외로운 성주처럼 보였다. 반면 맨 앞줄에 앉은 민태석은 승리를 눈앞에 둔 정복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훈의 시대가 끝나고 자신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예정된 보고가 끝나고 마침내 주주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민태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그가 준비한 연극의 클라이맥스였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강지훈의 경영 능력에 대해 잘 짜인 각본대로 맹렬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조작된 재무 자료와 하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프로젝트 주스에 대한 무모한 투자가 어떻게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열변했다. 그는 강지훈을 선친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유산을 망가뜨리고 있는 무능한 2세 경영인으로 몰아세웠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민태석의 목소리는 연기처럼 호소력이 짙었다. 이에 저는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 발의하며 모든 주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대부분의 주주들이 그의 선동에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이제 강지훈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고 민태석은 그것을 패배를 직감한 자의 체념이라고 생각했다. 의장이 불신임한 투표를 진행하려는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잠깐만. 의장님.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강당을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다. 투표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 주스의 진정한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민태석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강지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 안으로 들어선 것은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하고 소심한 직원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호한 권위로 가득 찬 그녀의 모습에 강당 곳곳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민태석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당장 끌어내시오. 하지만 강지훈이 그의 말을 막았다. 한유진 씨는 해고된 직원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핵심 증인이자 총괄 회장실 직속 특별 컨설턴트입니다.
모두 그녀의 발표를 들어주십시오. 그의 단호한 말에 민태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진은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동요 없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와 자신의 노트북을 메인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그녀의 뒤편.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살아났다. 첫 번째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얽힌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와 프로젝트 주스에서 흘러나간 막대한 자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왔다. 박상무의 비밀 장부는 그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유진은 각각의 거래 내역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임원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차가운 목소리로 하나하나 지목했다. 지목된 임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다음 화면은 프로젝트 오메가의 진실이었다. 아버지의 조작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와 민태석이 제출했던 조작된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었다. 치명적인 부작용을 은폐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민태석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유진은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 민태석의 유령 회사가 뒷세계 해결색에 거액을 송금한 기록과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증언하는 핵심 증인의 영상 인터뷰가 재생되었다. 강당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민태석은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거짓말, 전부 조작이야. 저 계집애가 꾸민 음모라고 그는 단상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그때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프로젝트 주스는 바이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이 회사를 좀먹어 온 부패를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거래 내역과 모든 대화는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활짝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유진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사관들은 놀라움에 빠진 군중 사이를 헤치며 유진이 발표에서 언급했던 임원들을 차례차례 체포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불신과 증오로 가득 찬 얼굴의 민태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그는 강지훈을 지나치며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지만 강지훈은 그저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정의는 가장 극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마침내 실현되었다. 부패한 제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주주총회에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몇 달이 흘렀다. 아우라 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과거의 두려움과 부패의 그림자는 걷히고 그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낙관과 건강한 목적의식이 자리 잡았다. 강지훈의 주도 아래 회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투명한 경영 혁신을 단행했다. 언론은 연일 아우라의 대정화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고 직원들은 더 이상 서로를 감시하는 대신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중심에는 한 남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다. 아우라 그룹은 대중 앞에서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구 한상철 수석연구원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복권시켰다. 강지훈은 회사를 대표해 그의 유족인 한유진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했다. 또한 그의 이름을 딴 윤리적 과학연구 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유진은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가 아닌 명예로운 귀빈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 그녀는 길고 길었던 고통의 한 장을 마침내 닫을 수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데이터 분석팀의 평범한 사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신설된 데이터 진실성 및 기업 윤리감사팀의 팀장으로 임명되었다. 과거에 보이지 않던 존재에서 이제는 모두가 존중하는 리더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더 나은 회사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싸워 얻어낸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는 결과물이었다. 어느 늦은 저녁,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고요한 총괄 회장실. 지난 몇 달간의 광풍이 마침내 잦아들고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다. 유진은 구조조정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더 이상 그들의 사이에는 전쟁을 함께 치르는 공모자의 긴장감 대신 지옥의 문턱까지 함께 다녀온 동반자로서의 깊은 유대감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과거 안전가옥에서 보았던 풍경과 같았지만 이제는 어떤 불안이나 긴장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내 강지훈이 그의 차가운 CEO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당신에게 끌렸던 건 비단 당신의 명석한 두뇌나 용기 때문만은 아니었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고 진솔했다. 당신이 보여준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정신. 진실을 향한 그 고든 마음에 매료되었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지키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버렸소. 그는 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의 계획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척했던 나의 도박은 사실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었던 진짜 도박이었소. 그는 단지 회사를 위한 체스게임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싸웠던 것이다. 항상 자신의 감정을 강철 같은 통제력 아래 가두어 왔던 유진은 그의 고백에 마침내 모든 경계를 허물었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저는 복수만을 생각하며 달려왔어요. 제 길 위에 동반자가 있을 거라고는,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완벽하게 믿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속임수로 시작되어 위험 속에서 단련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마침내 어떤 거짓도 없는 진실한 감정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사랑한다는 명시적인 고백은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과 조심스럽게 맞닿은 손끝만으로도 모든 것은 충분했다. 그들은 함께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의 풍경으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총괄 회장에게 미친 듯이 매달렸던 여자와 그 가면 뒤의 진실을 꿰뚫어 보았던 남자. 그들은 단지 정의를 실현한 것을 넘어 서로라는 세상을 얻었다. 그들의 길고 위험했던 여정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